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던 계약 이론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이 인사이트를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그 모형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이너리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바이너리인지, 왜 이분법적인 모형인지 이제 금방 이유가 드러나거든요. 자, 이 모형은 가장 간단한 모형인데요. 이 모형에서는 한 명의 주인과 한 명의 대리인 간의 그 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인이 대리인한테 계약을 디자인한 다음에 제시를 해요. 근데 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갑은 을한테 이 물건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요. 물건이 실제로 배달됐을 경우에 1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0만 원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자,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항상 계약할 수 있는 그 변수에 의존해요. 자, 여기서 계약이라는 거는요, 이 둘 간의 계약이라는 건 한마디로 얼만큼의 페이를 줘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W가 상징하는 거는 wage거든요. 에이전트한테 얼만큼의 임금을 줘야 되는지 그걸 이제 명시해야 되는데요. 그 명시할 때 나오는 그 조건이 계약할 수 있는 변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자, 여기서 계약할 수 있는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관찰할 수 있는 변수여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실제 물건이 배달됐는지 배달되지 않았는지 그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찰할 수 없다면은 법원에서 이게 물건이 실제 배달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써져 있긴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할 수 있는 변수는 observable 해야 돼요. 관찰할 수 있는 변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verifiable. 음, 이런 변수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배달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퀄리티가 좋았을 경우에 갑은 을한테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요. 물건이 배달됐다는 것은 관찰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도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이게 실제 배달된 물건의 퀄리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애매모호해져 버리면은 이 조항은 써져 있지만은요.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이행할 수 없는 법에 의해서 이거를 인포스할 수 없는 조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변수에 의해서만 계약의 조항이 작성돼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프린시플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한 명 고용해서 대리인을 한 명 고용해서 자신의 펌의 그런 매니지먼트나 또는 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를 지금 그런 태스크를 하나 주는 거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러한 거를 관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요. 그럼 에이전트는 그 계약에 사인을 할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이제 귀속되어 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위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담당 받은 그 프로젝트를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지금 묘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얼만큼 그 대가로 에이전트한테 얼만큼 임금을 지불하는지 그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적을 때 프린시플 계약서를 적을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거는 그 관찰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변수에 따라서 페이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컨트랙은 기본적으로 요 set i를요. 이렇게 컨트랙트,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모아놓은 set이라고 하면요. 이 set으로부터 실변수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계약에 대한 정확한
formal definition이지 우리가 이걸 그냥 되게 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관찰할 수 없거나 또는 입증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은 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행될 수 없는 그런 계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프린시플의 그런 계약서를 에이전트한테 제시했다. 그럼 에이전트는 그 계약을 받아들일 건지요. 그 다음에 또는 거절할 건지 결정을 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계약을 accept 했을 경우에 이제 계약서에 자기 사인이 들어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담당받은 그 프로젝트나 또는 회사 경영을 이제 주인 대신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에이전트는 다른 회사에 이제 취직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받는 페이오프가 여기 U 바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U 바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의 reservation 페이오프가 되거든요. 에이전트의 reservation 페이오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페이오프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작성할 경우에 프린시플의 이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이 U바보다는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에이전트는 이 계약서 사인 안 하고 거절한 다음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U바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약서를 accept 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요 두 번째 단계에서 에이전트는 그 회사에 그러니까 주어진 회사의 경영이나 또는 프로젝트 그걸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노력을 할 건지 그걸 결정해요. 근데 단순하게 노력하는 그게 당연히 노력은 적게 좀 더 많이 그거보다 많이 당연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는 변수는요. 근데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 모형에서는 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고 high effort 또는 노력을 적게 할 수 있어요. low effort. 그래서 에이전트가 선택하는 변수를 A라고 묘사하면요. A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 의미하는 거는 high effort인데요. 그 0이 의미하는 거는 low effort예요. high effort는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만큼 노력을 했을 경우 C만큼의 private cost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C가 의미하는 거는 노력에 대해서 나오는 그 disutility, 그러니까 비효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죠. 노력에 대한 비용이요. 그 다음에 low effort, 그거에 비해서 low effort는 공짜예요. 한마디로 노력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관리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유튜브나 이런 거 시청하면서 그냥 노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노력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그 대신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경우에는 C만큼의 cost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정이 moral hazard를 구성하고 있는 한 가지 요소죠. 자, 이게 바로 제일 아래 등장하는데요.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high effort를 선택했는지 low effort를 선택했는지 이 사실은, 이 선택한 거는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는 그런 변수예요. 그러니까 관찰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A는 컨트랙에 나올 수 없는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uncontractable, 그 계약할 수 없는 변수예요. 한마디로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100만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원. 자, 이렇게 페이가 달라지는 계약서는요, 한마디로 법에 의해서 실행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거죠. 왜냐면 프린시플에서 관찰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해서도 관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역선택 문제랑 모럴 해저드를 가장 구분하는 그 차이점인데요. 에이전트가 자신이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는지 로우 에포트를 선택했는지 자신만이 알고 있죠. 프린시플은 모르는 거죠. 계약이 작성된 다음에 그리고 계약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역선택에서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이제 등장했었죠. 근데 모럴 해저드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 이제 아웃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결정을 하는 거죠. 남한테 그걸 남이 모르는 거고요. 프린시플에 그걸 관찰할 수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가 결과를 이제 결정하는데요. 자, 여기서 결과는 또 역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그 태스크, 그러니까 주어진 프로젝트나 또는 회사 경영이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그 좋을 수가 있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첨자 S랑 U가 의미하는 거는 그 결과가 successful, 성공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successful,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Y가 의미하는 거는 그래서 Y sub S가 의미하는 거는 이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Y sub U는 태스크가 실패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이고요. 그러니까 Y sub S가 Y sub U보다 큰 거는 자명하죠. 그런데 이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 결국 수익이 얼만큼 발생했는지 Y sub S만큼 발생했는지 아니면 Y sub U만큼 발생했는지 이 결과 자체는 두 명 전부 다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erifiable 해요.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우리 이번에 회사 실적이 실제로 이렇다. 이거를 어떤 정확하게 공증된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판사 앞에서요. 그러니까 입증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요 Y sub S랑 Y sub U 요 결과에 따라서 페이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행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쓸 수 있는 변수가 자, 요 아웃컴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만큼 노력했는지 이거는 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데 결과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에 따라서 페이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요. 이 결과는 당연히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논의를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에이전트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A를 0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무조건 프로젝트는 실패예요. 확률 1의 확률로 프로젝트는 무조건 실패예요. 그런데 만약에 노력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요. P의 확률로 성공하고요. 대신 1-P의 확률로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1-P가 바로 이 환경에서, 자, 이 계약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되는 거죠. 에이전트가 자신한테 담당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1-P의 확률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P는 0과 1 사이의 숫자거든요. 자, 이 노테이션이 의미하는 거는 P는 지금 0과 1 사이의 숫자라는 거죠. between 0 and 1이요. 이래서 2분의 1 같은 경우죠.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프린시플 입장에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성공했어요. 성공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Y sub S만큼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확실히 일을 했구나. 그걸 유추할 수가 있죠. 왜냐면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과는 절대 successful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Y sub S만큼 발생했다? 그럼 이 사람이 노력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Y sub U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uncertainty가 있는 거죠. 얘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P가 1일 경우에 P가 1이라는 거는
자, 이게 1, 0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성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프린시플이 결과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확실히 구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P가 1일 경우에는 A가 관찰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1인지 0인지 결과에 따라서 확실히 얘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래서 P가 1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없어요. No information asymmetry요. 자, 그리고 만약에 P가 0이다. 그럴 경우에는 P가 0이라서 P가 0일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0, 1이 되죠. 이거는 지금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절대 성공 못 시키는 거죠. 이건 자기의 노력 받기예요. 무조건 프로젝트는 실패예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도 얘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좀 중요하지 않는 거죠. 프린시플 입장에서. 왜냐? 무조건 프로젝트는 실패하니까요. 확률 1로요. 이럴 경우에도 역시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숫자라는 건 P가 0과 1 사이의 숫자라는 그거에 대한 의미는 이 environment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결과를 딱 보고 나서 프린시플 입장에서 얘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관찰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네이처에 의해서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처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기에 이제 하는 거는 컨트랙이 이제 이행이 돼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처음에 합의한 대로 이렇게 이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유일하게 계약할 수 있는 변수는 뭐냐면은 그 테스트의 아웃컴이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변수, 그러니까 관찰하고 입증할 수 있는 변수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는 이 y sub s랑,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발생되는 실적,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발생되는 실적, 요거가 돼요. 그래서 작성할 수 있는 컨트랙은 뭐가 되냐면요. 실현 가능한 컨트랙은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에 에이전트한테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는 실패했을 때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은 실패했을 거나 성공했을 거나 기본적으로 베이스 샐러리가 본봉이 W 바만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너스가 B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트랙이 이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컨트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모형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컨트랙이 실행됐을 경우에 페이오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에이전트 내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W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유틸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U of W가 묘사하는 거는 pay로부터 나오는 효용이요. utility from pay요. 여기에다가 노력을 했을 경우에 이제 비용이 나가니까요. 이거는 cost from effort가 되는 거죠. 이거를 차감해준. 자, 요 두 개를 빼준 게 에이전트의 보수가 돼요. 근데 여기서요. U는요. 그러니까 W에 관한 펑션 U는요. 증가해요. 일단요. 그러니까 페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에이전트의 페이오프는 증가해요. 근데 오목한 형태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적이라는 거죠.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노력에 대한 그 cost는요. C of A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를 1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high effort죠. high effort일 경우에 C만큼의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low effort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cost가 제로예요. 공짜예요. low effort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high effort만 C만큼의 비용이 드는 걸로 이렇게 모형을 좀 더 단순화시키면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반면에 principal payoff는요, 주인의 보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발생되는 수익 중에 W, 그러니까는 에이전트, 대리인한테 줘야 되는 그 pay를 빼준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선형인 형태로 이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principal은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 그런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pay에 지금 U라는 그 오목 함수가 쓰여져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요. 자, 그래서 각각 컨트랙이 이행되면은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될 거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결국 노력을 하는 당사자는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자신이 대신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대리인이 하이어 폴트를 선택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는 WS만큼 주고 실패했을 경우에 WU만큼 주는 이런 계약을 통해서 하이어 폴트를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프린시플 입장에서 결국에 이행할 수 있는지, 이걸 보통 영어로는요, 프린시플이 하이 에포트를 이 계약을 통해서 임플리먼트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또는 이거를 하이 에포트를 에이전트로부터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Induces high effort from the agent. 이런 식으로요. 에이전트로부터 하이 에포트를 유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계약을 줘야지 에이전트가 스스로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게끔 만드는지, 그게 바로 인센티브 계약이죠. 그러니까는 하이 에포트를 선택할지 로우 에포트를 선택할지 프린시플 입장에서 관찰이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계약을 작성하면은요, 이 계약을 받아본 다음에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제 하이 에포트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건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에이전트가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는 걸 더 좋아했을 경우에 그런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 에이전트의 페이오프가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페이오프보다 더 높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요. 자, 그 에이전트의 expected pay였고요. 기대 보수요. 만약에 high effort를 선택했을 경우, 자, high effort를 선택했을 경우 에이전트의 기대 보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은 피해 확률로 프로젝트는 성공하거든요. 아까 A를 1로 선택했다. 그 경우에 피해 확률로 프로젝트는 성공하니까 그럼 그때 받는 임금이 W sub S죠. 자, W sub S라는 임금이 피해 확률로 실현이 돼요. 근데 에이전트가 WS를 받았을 때 받는 효용은요. 그 효용 또는 보수죠. 이 보수는 자, 여기다 이제 U 펑션 U를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 대신에 재수없게 1 피해 확률로 이제 운이 나쁜 거죠. 프로젝트는 실패하니까 이럴 경우 받는 임금은 W sub U죠. 자, 그래서 기대 효용 또는 기대 보수는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을 경우에 비용이 C만큼 나가요. 에이전트가요. 자, 그래서 C. 자, 요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지금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을 경우 에이전트의 기대 보수가 되는 거죠. 요 기대 보수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low effort를 선택했을 때, 자, 그러니까 agent의 expected payoff from making low effort가 되는 거죠. low effort를 선택했을 때 받는 payoff요. 자, 그 payoff를 계산해 주면은 low effort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A를 0으로 선택했다. 그럴 경우에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죠. 한마디로 W sub S만큼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무조건 임금은 W sub U네요. 그래서 U, W sub U죠.
그리고 비용 생각해 주면은 비용이 low effort일 경우에는 제로니까 결국 에이전트의 페이오프는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주면요. 요 부등식이 만족하면은 자, W sub S랑 W sub U라는 컨트랙을 받은 다음에 에이전트가 스스로 알아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컨트랙을 통해서 에이전트한테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할 경우에 프린시플이 이런 계약을 통해서 하이 에포트를 임플리멘트 한다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로우 에포트를 임플리멘트 하는 경우는 이 부등식이 이렇게 반대인 경우죠. 자, 그래서 노트에서 이걸 좀 더 다시 써주면요. 자, 하이 에포트를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for implementation 자, 하이 에포트를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부등식이 만족해야 되냐면은 P WS 1-P WU 마이너스 C가 UWU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좌변, 우변에 역시 U of W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여기 1 곱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렇게 지워줄 수 있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P U W S 마이너스죠 이제 마이너스 P U W요. 자, 요게 C를 우변으로 넘겨주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P를 앞으로 묶어줄까요? P를 앞으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요 등식이 만족해야지 에이전트는 스스로 일을 하게 돼요. 요 등식이 만족해야죠. 왼쪽이 지금 뭐였냐면은 열심히 일했을 경우의 보수, 오른쪽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보수죠. W sub S랑 WU를 그런 계약을 자신이 사인했을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요 부등식을 해석해 보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지금 W sub S는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페이오프예요. 거기다 U를 씌워준 거는 WS만큼 임금을 받았을 때 발생되는 효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경우 받는 임금에 대한 효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둘 간의 차이가 충분히 커야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WS가 WU보다 확실히 커야죠. 이 둘 간에 어느 정도 그 디스턴스가 있어야지만 이 부등식이 만족하니까요. 그 다음에 역시 P가 충분히 커야지 이 부등식이 만족하겠죠. 아까 P는 노력했을 경우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0.1%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달성하기 힘든 그런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 당연히 인센티브도 그만큼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충분히 작아야 돼요. 이 부등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노력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되게 커요. 그럴 경우에 역시 일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W sub S가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받는 페이가 그렇지 않았을 때 받는 페이보다 얼만큼 더 큰지 자, 다시 한번 W sub S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봉에다가 베이스 샐러리에다가 보너스를 더해준 거고 이거는요 W sub U는 그냥 본봉이거든요. 결국에 보너스가 충분히 커야 할 때 일한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할 프로젝트 열심히 일했을 경우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커야 또 역시 부등식이 만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들어가는 코스트가 너무 크면은 역시 부등식이 만족하지가 않죠. 이렇게 세 가지에 의존하고 있다. 세 가지 그 엘리먼트에 의해서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이 바이너리 모델, 이게 왜 이분법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거 high 또는 low effort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 발생하는 결과 success 또는 failure, 이렇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이 이분법적인 모형 바이너리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모형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인사이트,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를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이 두 가지 역할에 서로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example을 다루고 있어요. example은 뭐냐면은 일단 노력했을 때 발생되는 cost가 1이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바깥에 다른 회사를 일함으로써 얻는 reservation payoff는 제로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임금으로부터 받는 utility요. 이거는 W to the power 알파로 주어져 있어요. W 알파는요. 근데 여기서 알파는 0과 1 사이의 숫자라고 하면은 알파가 1일 경우에 그러면 정확하게 선형함수죠. 그래서 알파가 1일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 y축은 u고요. x축은 w요. 이렇게 주면은요. 그리고 알파의 숫자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가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알파랑 상관없이 항상 1,1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근데 알파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효용함수가 점점 더 선형에서 선형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오목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대리인이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 발생되는 수익이 6, 실패했을 경우 발생되는 수익이 2. 그 다음에 열심히 일했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 자,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우리가 아까 그려준 아까 설명한 그 모형이 어떻게 그 extensive form으로 전개형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냐면은 처음에 principal이 계약을 제시하죠. 여기서 계약은 자 다시 한번 W sub S는 본봉에다가 B고요. 보너스고요. 실패했을 경우 받는 거는 보너스 못 받고 본봉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은요. 자, 이렇게 W랑 B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한테 제시하죠. 그럼 에이전트는 이 계약을 그 승인할 건지, 그 사인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건지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에이전트나 프린시플이나 둘 다 0의 페이오프를 받고 게임이 끝나버리죠. 근데 계약에 사인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에이전트는 이제 하이 에포트를 할 건지 로우 에포트를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요. 로우 에포트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발생되는 수익이 2죠. 그래서 그리고 또 프린시퍼 입장에서 에이전트한테 보너스를 줄 필요 없이 그냥 본봉만 주면 되니까요. 프린시퍼의 페이오프는 E-W.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열심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코스트 1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페이오프는 W to the alpha. 근데 열심히 일했을 경우에 이제 네이처가 프로젝트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결정해요. 그래서 실패했을 경우에는요. 프린시플은 역시 페이오프가 E-W. 근데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W to the alpha에다가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 나쁘게 프로젝트가 실패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줘야지. 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프린시퍼 입장에서 수익이 이제 6이 되는 거죠. 6에다가 본봉 W랑 보너스 B까지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6-W-B. 이제 이게 프린시플의 이제 페이오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W 플러스 B. 이제 기본 봉급에다가 B만큼의 보너스를 받게 됐으니까 총 발생되는 페이오프는 여기 이제 알파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노력한 비용 마이너스 1 빼준 거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모형의 하나의 이제 example을 어떻게 전개형으로 이렇게 묘사해 줄 수 있는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모럴 해저드의 모형 이제 다뤄봤고요. 자, 세 번째 영상에서는 자, 이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